네, 2021년 5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바이오 받고 배터리 반도체 준다. 저희 바람입니다. 원자력도 받아오지. 오늘의 제목입니다. 5월 19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근데 애초 계획보다 하루를 더 늘려서 워싱턴에 3박 4일간 머물기로 했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논의해야 될 의제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미국은 미국을 찾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고 다급한 게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을 협력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품앗이, 백신 기술 협력, 백신 위탁 생산 등을 논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백신 개발 능력은 딸리지만 우리가 백신을 제조하는 능력, 백신 제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세계 2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게, 위탁 생산하게 해서 한국도 사용하고 제3국에 수출해서 이익을 나누자 이렇게 하겠죠. 지금 한국이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중국에 많은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원부자재를 중국에 보내서 위탁 생산하게 한 다음에 전 세계로 수출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익이지만 우리가 더 큰 이익이죠. 그와 같이 하는 거죠.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미국의 모더나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건 정도의 계약이나 MOU 체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답례를 해야죠. 한국은 뭐를 답례를 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은 미국이 일본과 함께 주도하는 중국 봉쇄 다자협력체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글쎄 저는 조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한국이 내놓을 답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일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20조 원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주는 선물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미국은 바이오를 주고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를 주는 겁니다. 어디가 더 이익일까요? 자, 서로 아쉬운 걸 챙겨갑니다. 미국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이 필요하고 또 전략 상품이고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시급하니까 서로 주고받는데 어느 쪽이 더 이익을 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국이 논의할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원래 양국 정상이 만나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원래 정상회담을 하는 이번에 정상회담 목적도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것 같았는데 잠잠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덕분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잠잠함을 이용해서 미북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겠죠.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니다.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과 적대적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의 협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및 다른 합의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했던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했던 겁니다. 왜 바이든 정권이 문 정권하고 궤를 같이 하죠?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든 정권은요 트럼프 정권의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대신에 북핵을 CVID 완벽하게 폐기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이 합의했던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6개 나라가 모두 합의했던 겁니다. 이 미중 일러의 사관과 남북한은 2005년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4차 육자회담 2단계 회담을 열어서 9.19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정권은 언제죠?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굉장히 북한에 많은 선물을 퍼줄 때입니다. 이러할 때 4강하고 남북한이 합의했던 게 9.19 공동선언인데 이때는 한반도 비핵화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그리고 북한이 핵포기를 하게 되면, 완전한 포기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북한의 체제 보장, 안전 보장을 해준다. 그런 겁니다. 이 인센티브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에너지 지원 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북한의 에너지 제공은요, 뭐 많이 거론했는데 북한을 제외한 5나라, 대한민국하고 4강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석유라든지, 여기는 원자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그때 밝혔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국이 되는 데는 박정희 정권 때 일본하고 국교를 다시 맺으면서 플러스에서 기본조약 말고 청구권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정신대가 일본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청구권 자금을 받아갖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 중에도 정신대로 갔다가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을 일본과 북한이 국교를 맺으면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도 논의가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캐도에 의해서 합의돼 추진되다가 멈췄던 북한의 2차 핵개발 때문에 멈췄던 북한 경수로 제공 문제도 북한이 완전하게 핵 폐기를 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합의도 있습니다. 근데 북핵 폐기는 무엇이냐? 이 6나라가 합의한 거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992년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완전하게 핵 폐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북핵을 폐기하면 미국은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하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바라고 바라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추진한 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추진하는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자, 싱가포르 미북 합의는 자세히 보면 9.19 공동선언하고 거의 내용이 같고요. 오히려 더 심플하고 내용이 적습니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은 9.19 합의가 공동선언이 훨씬 유리하고 싱가포르 미북 합의는 좀 부족하죠. 그 9.19 공동선언이 미국이 동의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는 합의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총론이고요. 강론에 들어가면 얘기는 확 달라집니다. 북한이 폐기해야 할 핵이 무엇이냐, 이게 강론이겠죠. 그거 놓고 미국과 북한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던 게 하노이 노딜입니다. 트럼프는 웃기지 마, 이거 추가로 더 내 말고 더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이거 폐기하면 우리 핵 폐기한 거야 하고 내놓은 걸 한숨에 잘라버린 거죠. 네. 북한은 분명히 숨기는 게 있으니까요.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이어간다고 한 것은 9.19 공동선언과 같은 그런 틀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고 할 때는 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처럼 대북 지원안을 많은 대북 지원안 내놓았지만은 하노이 노딜처럼 북핵 폐기 놓고 강론이 갈리면은 문 정권의 대북 지원안은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뭐냐?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북핵 폐기를 놓고 트럼프 정권처럼 북한 정권과 회담하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 북한하고 그런 담판할 바에는 지금 대중국 봉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북한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예요. 트럼프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별로 당황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핵 개발해서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 북한은 뭐냐, 핵 개발만 하면은 미국이 깨갱해서 자기네가 요구할 걸 다 들어줄 줄 알았는데 뭘 들어줘? 다 폐기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9.19 공동선언은 유지하는 선만 유지한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고 오면은 군대 갔을 때 뺑뺑이 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열애를 시켜주거나 뭐 쉬게 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다시 뺑뺑이 돌고 와, 이렇게 다시 돌린 거죠. 바이든 정권 역시 북한이 핵 개발했지만 그 핵 갖고 어쩔 건데 그렇게 하는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에 뭘 지원하라고 하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처지에서는 미국과 유엔이 했던 대북 제재로 이미 막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막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제 백신 합의를 해서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백신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일부를 북한에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오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 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은 크게 의견이 갈릴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쌤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국과 북핵 문제는 합의해 버리고 나면은 한국의 아쉬운 바이오 문제는, 백신 문제는 들어준 거고, 그리고 미국이 아쉬운 배터리하고 반도체는 한국이 들어준 거고, 그럼 결국은 쿼드가 남는데, 쿼드는 한국이 겁을 내고 있잖아요. 쿼드에 참여하면은 우리는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쿼드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국도 뭐 쿼드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할 거고, 상당히 관심을 기울인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러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미국 편을 확인할 겁니다. 네, 절대 미국은 한국이 중국 편으로 가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 제조업의 강국인 한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배터리를 받아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를 트럼프에 의해서 살려가는 거죠. 누가 이익일까요? 동아일보가 지난번에 어젠가 BBC라고 얘기했어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합의를 정상회담에서 한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는 칩으로 봐서 BBC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이제 보셔야 될 게요, 우리는 이제 바이오의 이득을 보는데 이게 진짜 이득인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모더나나 파이자 그리고 노바백스도 앞으로 미국 내에서 백신 시설을, 생산하는 시설을 더 절대 늘리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생산한 것만으로 미국은 충분히 이익을 올렸고요. 더 시설을 늘려놨다가 백신이 다 공급되고 나면 그 시설 처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3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기술로 그걸 세계에 판매하면 미국도 이익을 얻고 그 나라도 이익을 가져라. 근데 백신이 더 이상 안 팔렸을 때 그 백신 제조 시설 비용은 그 나라가 알아서 해라,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 생산을 할 나라로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가진 한국을 딱 잡은 거죠. 미국은 그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백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는 거죠. 근데 한국도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과투자한 게 나중에 시설 늘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안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해봐야 백신 제조 기술을 조금이나 습득을 하거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백신 제조 능력을 갖추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초기에 반도체 생산에, 그때 뭐 위탁 생산이겠죠. 근데 그게 나중엔 스스로 기술 자립을 해서 세계를 지금 제패하게 갔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도 결국은 초기에는 뭐 일본의 미쓰비시 차 갖고 와서 생산하는 위탁 생산 정도 해갖고 하다가 결국은 국내 스스로 개발해서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듯이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미국은 과투자를 염려하는데 우리는 과투자를 넘어서서 그렇게라도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어느 것이 이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대성공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두 회사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공한다면 한국은 바이오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현재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제조업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새로운 선도 산업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만족하자 그러니까 저는 좀 배가 좀 고픕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 대통령 이미 출국하셨지만 한마디 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인가 그제까지 방송했는데 미국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거기에 맞춰서 한국형 SMR인 ISMR, 혁신형 SMR을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두산중공업이 미국 기업과 함께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ISM을 미국에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오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SMR을 설치할 때 한국형 ISMR이 들어가도록 하라 이거죠. 문 대통령은 탈핵주의자입니다. 근데 원전 수출은 지지했었으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당신도 노력해야지. 미국 대통령 만나갖고 우리 한국형 SMR이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바이오만 받아오지 말고 원자력도 받아오라는 겁니다. 원자력을 애토믹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이오는 바이오, 비고, 배터리는 배터리, 반도체는 칩이니까 BBC 거래가 아니라 ABBC 거래를 해오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도 1년도 안 남았거든요. 이러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공헌을 하셔야죠. 이번에 김정숙 여사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회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국익을 위한 회담에서 쿼드하고 북한 핵 문제는 합의될 수 있고 그럼 미국과의 거래에서 뭘 주고 뭘 받을 거냐 문제인데 BBC 합의가 아닌 ABBC 합의를 해갖고 오라. 어토믹 미국에 SMR 수출할 수 있도록 받아오셨으면 합니다. 출국 가신 대통령이 중간에라도 제 방송을 혹시 보거나 측근들이 봐서 이것도 합시다 하고 추가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